일단 컨센서스에서는 B2 환자부터는 우선 나트륨을 제한을 하는 시기가 좋다라고는 돼 있어요. 즉 B1은 다 먹이셔도 괜찮다라는 거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나트륨 제한 시기를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나트륨이 제한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쉬운 방법이 처방식을 먹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나 신장 관련 사료를 이제 흔히 이제 추천을 드리게 돼요. 왜냐하면 이제 뭘 먹여야 돼요를 항상 꼭 물어보시거든요. 그러면 이런 사료를 먹이시면 됩니다. 굉장히 심플하고 쉽죠. 문제는 여기서 이제 기호성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. 처방 사료를 먹이고 싶지만 잘 먹지 않는다거나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데 계속 고집해야 되는지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사실은 잘 먹는 게 더 중요해요. 특히나 신부전 환자들은 잘 조절이 안 되면은 체중이 좀 빠질 수도 있고 D단계로 갈수록 더더욱더 이제 체력 소실이 되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.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내가 시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처방 사료를 안 먹는다라고 하면 이제 간식을 좀 오히려 좀 줄이시거나 짠 음식, 육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줄여주시고 나트륨을 이제 그냥 고기를 좀 삶아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신장이, 콩팥이 괜찮은 환자들은 일단 또 단백질을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다. 요것도 이제 고기를 안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. 알러지 없고 이러면. 그래서 다 잘 먹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근데 이제 처방사료를 잘 먹어요. 근데 불쌍해요.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인 거죠. 그래서 처방사료를 만약에 잘 먹는다,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잘 먹는다, 복 받으신 겁니다. 그냥 미안해 하지 말고 주십시오.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내가 공부를 안 시켰는데 공부를 잘해요. 그걸 왜 말립니까? 그냥 먹이세요. 공부하게 두세요. 그래서 잘 먹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음수량 같은 경우에는 먹는 만큼 일단 주시면 되고, 굳이 이제 폐수종으로 응급 입원한 상황이거나 D단계가 아니면 음수량을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물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게 이제 체액량으로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랑은 별개의 얘기라서 충분한 음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콩팥이 같이 안 좋은 환자들은 오히려 저는 물을 좀 더 먹이시도록 안내를 드리고는 있어요. 아무래도 이뇨제를 먹는 C단계 정도부터는 모든 보호자님들께서 콩팥을 많이 걱정하거든요. 저도 많이 걱정하고, 그래서 심장약 먹고 있다 그러면 정형외과 쪽 약은 저희는 거의 처방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수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. 이뇨제를 먹으면서 물을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물에 고기 육수를 탄다든가 과일을 섞는다든가 고구마를 섞는다든가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굳이 그럴 이유는 없나요? 그냥 심장약을 먹고 있으니까 콩팥이 다치는 게 무서우니까 음수량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행위. 보상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음수량도 이뇨제 때문에 만약에 소변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조금 늘고는 있고요. 근데 이제 수치를 그래서 이제 같이 체크를 하잖아요. 약 먹기 전이랑 후랑 차이가 굉장히 좀 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환자들은 사실 기질적으로는 콩팥이 그리 건강하지는 않았던 환자들인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 변동폭이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쉽게 갈 만한 경향이 보이는 환자들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음수량을 채워주시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거나,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콩팥 사료, 이제 신장 처방 사료를 먹이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B1 단계에서 심장 사료를 먹고 있는 행위. 왜냐면 나는 조금 더 빨리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어요. 그런데 일단 도움이 더 된다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. 되지 않을까요? 조기에 보상 반응이 활성화시켜서.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. 네, 굳이 더 이득될 건 없다. 네. 그럼 B2 단계부터 심장 사료를 먹는데,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. 심장 사료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보다, 일반 사료보다 나트륨이 좀 제한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보호자님들께서
병원마트 간식을 먹이시는 거예요. 이거는 먹으면 좀 짜거든요. 그럼 야 차라리 그냥 기본 사료 먹이시지 왜 이거 뭐야 약간.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게 처방 사료라는 거는 그 사료만을 대다수를 급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료는 베이스로 좀 깔지만 이미 다른 거를 더 많이 먹고 있거나 다른 거를 주시면 사실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차라리 그냥 맛있는 일반 사료를 위주로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산화제 영양제는 같이 따로 먹이는 게 좋아요? 안 먹이는 게 좋아요? 일단은 그런 영양제 종류도 뭐 꼭 먹여라, 추천이 된다 이런 건 컨센서스 안에 일단 없어요? 없기는 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메가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추천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먹이셔서 사실 손해될 거는 없고 오메가 종류의 이제 영양제는 네, 항산화 종류 영양제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다만 이 투약 스트레스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심장 약조차 먹이기 힘들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영양제도 좋아하면서 먹는 게 아니다. 그러면 저는 굳이 그걸 챙겨가면서까지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네, 편입니다. 그러면 뭐 영양제를 먹이라고 하는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거군요. 네. 근데 뭐 코엔자임 Q10이 좋다, 뭐 오메가 3가 좋다 이런 건 있는데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추천하면 뭐 오메가 3. 네,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. 저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세요.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. 산책해도 되는지. 그러면 사실 심장병만 놓고 봤을 때 산책을 한다고 심장병이 좋아지는 부분은 없어요. 사람처럼 심장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챙겨서 한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운동이라는 상황 자체가 심장 자체에는 분명히 부담을 주는 게 맞고요. 대신에 삶의 행복을 저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심한 환자가 아니라면 사실 산책을 꼭 무조건 제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데 이제 말씀을 드릴 땐 조심스러운 거죠. 이제 환자가 예를 들면 굉장히 고령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산책을 하면 뭐 계속 흥분을 해요. 그리고 뭐 날씨 영향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덥고 습한 날, 뭐 여름, 한여름, 뭐 오후에 이런 산책은 사실 좀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씨는 일단 무조건 피해 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. 비원 환자들은 너무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. 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환자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2시간씩 산을 막 오르락 내리고 이런 거는 네, 너무 일단 모든 강아지한테 힘든 산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B2 환자들도 원론적으로는 일단 운동을 고강도의 운동은 제한하시도록 컨센서스에서도 제한을 하고는 있어요. C단계부터는 좀 더 조심하시면 좋겠고 D단계는 뭐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유모차에 그냥 이렇게 태우셔가지고 콧바람 쐬는 정도 선에서 좀 멈춰 주시거나 불가피하게 배변 배뇨를 꼭 밖에서 이제 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잠깐 내려놓으셔서 이제 가볍게 뭐 풀냄새 좀 맡고 배변 배뇨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멈춰 주시면 좋지 않을까. 일단은 시간을 제약을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환자마다 다 다르죠. 뭐 이렇게 체력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니까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평균적인 소형견 환자들이 30분 이상을 쉬지 않고 산책을 한다. 이거는 네, 무조건 많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흥분하는 성향이거나 이러면 이것도 이제 C단계 환자들은 어쨌든 좀 산책을 줄여주시는 게 확연하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C단계에서의 산책은 주治医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아이가 산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B2 단계까지는 저는 그 시간을 꼭 20분이야 15분이야 30분이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의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. 저희가 아무리 자문을 구해봐도 아이가 힘들어하기 전까지 아이가 즐기고 싶을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다만 C단계부터는 산책 시간이나 이런 거를 아이의 관절 상태도 다를 거고
심장 상태도 다를 거고 아이의 심리적인 성격도 겁이 많냐 뭐 어떠냐 이런 성격도 다를 거고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저는 제일 잘하시는 건 사실 보호자님이시죠. 어.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안 힘들어하는지 사실 그 보호자님들만 아시는 무언가가 있거든요. 객관적으로 아이가 숨이 너무 차다. 뭐 이건 이미 너무 늦은 거니까. 또 보호자님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. 최적화시켜서 다 모든 환경 요인들을 키워주고 싶은데 먹는 거, 운동, 뭐 병원, 약 그게 안 돼요 사실. 어떻게 임상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. 그래서 사랑하는 보호자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믿으시고 환자가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반대로 환자가 좋아한다면 특히 B2까지는 그걸 굳이 심장병이 있으니까 산책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놀이를 제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